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이 한국 방위산업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전투기 F-35는 이제 한국의 첨단 전자부품 없이는 하늘을 날 수 없고, 미 해군의 자랑스러운 함정들은 한국의 조선 기술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본 현대중공업의 스마트 조선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정밀 레이더 시스템 생산 라인은 미국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개발한 전자전 방어 체계가 미국 방위산업계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미국 방위산업계의 자존심 강한 임원들이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마침내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걸프전과 아프간전을 겪으며 미국의 패권을 의심해본 적 없던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히는 여정.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손을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부심을 높여줄 뿐 아니라 세계 군사 패권의 새로운 균형에 관한 놀라운 증언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릭 월튼입니다. 저는 버지니아주 노폭의 군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해군 대령으로 30년 이상을 복무했고, 어머니는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경제학자로 일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군 복무를 이어온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복무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대화는 항상 국가 안보와 미국의 군사력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평화는 미국의 강한 군사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웨스트포인트에 지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국제관계학과 군사전략을 전공했고, 졸업 시에는 학년 상위 10%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의 교육은 제게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저는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독일에 주둔 중이던 제3기갑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당시는 냉전의 마지막 시기로 우리는 소련의 위협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의 안보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저는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참전하여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술적 우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가 목표물을 오차 없이 타격하고 첨단 장비가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미국의 군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저는 펜타곤으로 배치되어 국방부 정책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방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가안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21세기 미국 군사력의 변환과 도전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으며 미래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군사력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05년 저는 국방대학원에서 국가안보전략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방위산업 전략을 연구하며 주요 방위산업체들과 군사 전문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로키드 마틴에서 6년간 전략 분석가로 근무하며 F-35 전투기 프로그램 등 최첨단 무기 개발을 경험했습니다. 2012년 저는 보잉으로 자리를 옮겨 방산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합류했습니다. 미군과 동맹국들을 위한 주요 무기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며 빠르게 승진했으며 2019년 저는 보잉의 방위산업 전략 부문 총괄 책임자로 승진하여 국제 방산 협력 및 군사 조달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세계 방위산업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그중에서도 한국의 급속한 성장은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러한 변화를 미국의 우위에 대한 사소한 도전 정도로 여겼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속도와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관한 보고서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은 한국이 일부 분야에서 이미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심지어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고서들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잉 내 연구팀의 분석과 경쟁사 임원들의 증언, 그리고 계속해서 쌓이는 데이터는 저로 하여금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F-35 전투기의 핵심 부품 중 일부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이를 대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보잉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직접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도 독자적으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 군사 전략 전문성을 고려해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비공식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잉의 사업 전략 및 잠재적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국방부에 한국의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출장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쟁 분석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관례적인 시장 조사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울산까지의 비행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국의 산악 지형을 내려다보며 저는 첫 방문지인 현대중공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브리핑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였지만 저는 여전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일 뿐 그들이 우리를 능가할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울산공항에 도착하자 정장 차림의 한국인 일행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월튼 책임자님, 환영합니다. 현대중공업 해양방위사업본부 김정훈 본부장입니다. 오늘 저희 시설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보잉과 같은 미국 방위산업 거물 기업의 고위 임원을 만날 때 다소 긴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정훈 본부장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본부장은 현대중공업의 역사와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1972년 설립 이후 세계 최대 조선소로 성장한 과정, 연간 선박 건조량, 글로벌 시장 점유율 등 인상적인 숫자들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해군 함정 건조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과 최신형 잠수함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그건 우리 기술을 들여와 단순히 조립한 것에 불과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설의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나 베스 아이언 웍스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도크에는 여러 척의 대형 선박이 다양한 건조 단계에 있었습니다. 김 본부장은 저를 해군 함정 건조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작업장의 깔끔함과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이 종종 노후화된 장비와 다소 혼란스러운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건조 중인 이지스급 구축함 앞에 섰을 때 왔습니다. 건조 과정이 제가 미국에서 본 것과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작업자들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자동화된 용접 로봇들이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축함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의 프로토타입입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레이더와 전투 시스템은 저희가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요? 이지스 시스템은 록히드 마틴의 핵심 기술인데요. 기본 아키텍처는 미국의 것을 참고했지만 탐지 레이더와 신호 처리 알고리즘은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특히 다중 표적 추적 능력에서는 기존 시스템보다 30%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까운 관제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시뮬레이션 화면을 통해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안에서의 표적 식별 능력은 미국의 현행 시스템보다 분명히 뛰어났습니다. 이런 성능 향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15년간 방위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전자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요. 반도체와 정보 기술이 발달한 한국의 이점을 활용한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잠수함 건조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기술로 시작했던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설계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 중인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탑재하고 있으며 수중 체류 시간이 기존 디젤 잠수함의 3배에 달합니다. 저는 잠수함의 외형과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설계가 정교했고 특히 소음 감소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소음 감소 기술도 자체 개발한 겁니까? 네. 저희는 지난 10년간 수중 음향학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과 함께 독자적인 소음 감소 기술을 개발해왔죠. 현재 이 잠수함의 수중 소음 레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중공업의 자동화 생산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형 강판을 정밀하게 절단하고 용접하는 전자동 시스템, 3차원 모델링을 통한 사전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미국의 조선소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월튼 책임자님, 이것이 저희의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고 품질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이죠. 저는 말없이 그 시스템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저희는 미국이나 유럽의 조선소보다 30% 빠른 속도로 함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도 20% 이상 높습니다.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차세대 함정 기술과 해양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항공모함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 중인 차세대 경항공모함 모델입니다. 4만 톤급으로 수직 이착륙기와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항공모함의 축소 모형을 살펴보며 저는 그 설계의 혁신성에 놀랐습니다. 특히 전기 추진 시스템과 통합 디지털 함교 설계는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 기술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언제 건조될 예정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2년 내에 착공하여 5년 안에 취역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상세 설계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포드급 항공모함은 설계부터 취역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한국은 그 3분의 1시간 안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방문을 마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단순히 미국과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김정은 본부장과 그의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기술력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펜타곤의 해군 함정 조달 담당 짐 컬버슨 대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조선 인프라는 수십 년간 큰 투자 없이 운영되어 왔고 숙련된 기술 인력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지 상황을 바꾸려면 엄청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울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방문할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미국의 절대적 기술 우위라는 제 오랜 신념의 첫 번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울산에서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전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위치한 곳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하자 박태준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미국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30년 넘게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 발전에 헌신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월튼 차관보님, 우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브리핑룸에서 박 소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자주국방 정책의 시작부터 1990년대의 기술 축적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도약기까지 4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 이룬 발전은 놀라웠습니다. 1990년대까지 저희는 주로 기존 무기체계를 역설계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독자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주요 무기체계를 자체 설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유도무기 연구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개발 중인 정밀 타격 미사일 시스템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체 개발한 관성항법 장치와 영상인식 기반 표적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 전투 환경에서 검증된 것입니까? 네. 이 시스템은 이미 한국군에 배치되어 여러 차례 훈련에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명중률은 95% 이상이며 특히 악천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전 연구실에서는 레이더 방해 및 통신 교란 장비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모니터에는 미국의 현행 시스템과 비교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몇몇 지표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한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박 소장은 세 가지 요인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정부의 일관된 투자입니다. 방위산업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분야인데 저희는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그 방향을 유지해왔습니다. 둘째, 민간 기술과의 융합입니다. 한국에 발달된 IT, 반도체, 조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셋째, 우수한 인재 육성입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오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항공기 엔진과 항공전자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F-35 전투기 부품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의 연구개발 책임자 이승훈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가 F-35용으로 개발한 부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넓은 생산시설에는 첨단 장비들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작하는 것은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라 F-35의 핵심 전자장비와 엔진 부품이었습니다. 이것은 F-35의 레이더 시스템용 전자모듈입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한 공정으로 기존보다 15% 경량화했고 신뢰성은 20% 향상시켰습니다. 이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F-35의 주요 부품들 중 약 15%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레이더 시스템, 항법장치, 엔진 부품 등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과 같은 회사들은 저희의 부품 없이는 생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특히 정밀 전자장비 분야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제조 공정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첨단 전투기인 F-35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틀간이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었고 다른 분야에서도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첨단 기업들과 연구소들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향해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방문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미국의 방위산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F-35의 핵심 부품 생산과 자율 드론 체계 분야에서는 미국과 동등하거나 앞서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 전략에 심각한 도전이자 기회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구매자나 하청업체로 볼 것이 아니라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국방부 장관실이었습니다. 월튼, 방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상황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그런가요? F-35의 핵심 부품들 중 상당수가 이미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율 드론 전투 시스템은 우리의 유사 프로젝트보다 최소 2년은 앞서 있습니다. 조선 기술과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도 그들의 혁신 속도는 놀랍습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소식이군요. 돌아오면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국의 방위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고객이나 하청업체로 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 아니 일부 분야에서는 선도자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은 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고 이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에 관한 주요 발견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한국의 우수성입니다. 첫째,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자동화된 함정 건조 시스템은 미국보다 30% 빠른 생산 속도와 20% 높은 비용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에 적용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미국의 노후화된 조선소 시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경우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 시스템은 다중 표적, 추적 능력에서 미국의 현행 시스템보다 30%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F-35 전투기의 핵심 부품 중 약 15%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하는 레이더 시스템용 전자 모듈은 미국 설계보다 15% 더 가볍고 신뢰성은 20% 더 높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 같은 미국의 대형 방위산업체들이 이 한국산 부품 없이는 생산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제 앞에 명확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셋째,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유도무기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한 관성항법 장치와 영상인식 기반 표적 추적 시스템은 95% 이상의 명중률을 보이며 특히 악천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의 현행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고
일부 지표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넷째, 한국 방위산업의 급속한 발전 속도입니다. 한국은 불과 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술 모방 단계에서 혁신 주도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일관된 투자, 민간 기술과의 융합, 우수한 인재 육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달된 IT, 반도체, 조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미국의 방위산업 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수립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방위산업 제조 기반의 약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조선소 시설은 노후화되었고 숙련된 기술 인력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기간에 역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일 정오에 국가안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략적 협력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저는 미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그러한 제 신념이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크게 도전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과 기술 선도 위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보잉과 같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것이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방위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안은 미국의 군사 패권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의 근본적인 도전이 될 것이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가안보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주위로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들과 주요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윌리엄 스턴 장군의 굳은 표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월튼,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보고를 시작해 주십시오. 국방장관의 말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에서 확인한 핵심 발견 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첨단 조선 기술, F-35 부품의 15%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실, 넥스원의 세계 최고 수준, 자율 드론 체계, 그리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이룬 놀라운 발전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국을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방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상대로 스턴 장군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포기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이든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우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현재 F-35 생산은 한국의 부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내 방위산업 제조 기반은 이미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정 건조 능력은 한국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자율 무기체계 개발은 최소 2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합참의장이 개입했습니다. 월튼, 한국과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구체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함정 건조 능력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 기술을 도입하면 생산 속도는 30% 향상되고 비용은 20% 절감될 것입니다. 둘째, F-35 후속 전투기 개발에서 한국의 전자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율 무기 체계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 미국은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월튼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해군 함정 건조 능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내에 중국 해군의 양적, 질적으로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도 의견을 더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에서 이미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스턴 장군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기술 주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양쪽 입장을 아우르는 제안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현재의 기술 격차를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3시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튼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합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 협력을 강화하되 동시에 미국의 독자적인 기술력 회복을 위한 장기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록히드 마틴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과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예비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CEO 데이비드 존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월튼, 국가안보회의 방향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첫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록히드 마틴의 임원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정보 교류와 기술 연구 수준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의 전투기 공동 개발이나 조선소 기술 이전 같은 대규모 협력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F-35 부품 생산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 방위산업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국방장관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저는 이 협력이 아직 시작 단계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방향성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세부 사항과 기술 이전 범위, 지적재산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방위산업체들은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무 엔지니어들과 전략 분석가들은 이 협력의 필요성과 잠재적 이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윌리엄 스턴 장군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실제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이 보호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주시하며 특히 기술 이전의 범위와 조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방위산업체들과의 후속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협력 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방위산업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미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의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은 미국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적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협력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여러 장애물과 도전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믿으며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적인 변화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